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사퇴한 이후에도 관련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송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자인 아들의 처벌을 계속 미룬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큰데요. 네, 친절한 법 오늘은 학폭 가해자들의 소송 실태와 피해자 보호 대책에 대해서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강 변호사님. 우선 이 학교폭력 가해자인 정 변호사의 아들의 처벌이 이 소송을 통해서 계속 미뤄졌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정군 사건이 있었던 2017년, 18년과 지금 법제도가 달라서요. 명칭이 다릅니다만은 이해를 위해서 지금 제도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줄여서 학폭위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징계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정군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2명이나 되고 가해 행위가 좀 심각하다고 봐서 강제 전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학폭위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행정심판에서도 이 결과가 바뀌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를 하고 또 이 징계 처분의 효력을 좀 잠시 멈춰달라는 취지로 집행정지 신청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제 처분의 효력을 이렇게 정지시켜놓고 소송을 3심까지 끌고 가게 되면 아주 긴 시간 동안 처분을 미룰 수가 있는 건데요. 정군 사건 경우에도 사건 발생 2년 뒤인 2019년 2월에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집행정지 신청까지 받아주지 않으면서 정군은 결국 대법원 선고 직전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됐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이 정군의 사례처럼 이렇게 소송을 이용해서 학교폭력 징계를 좀 지연시키는 사례가 많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의뢰를 가끔 받기도 하거든요. 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라고 해서요, 아예 시장이 형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는요, 보통 승소, 징계 처분 같은 경우에는 징계가 취소가 되어야지만이 승소로 보고 성공보수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학폭 사건에서는 당연히 가해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승소는 불가능하고 네. 따라서 소송을 지연하는 것을 성공으로 봐서 일정 시기까지 소송이 결론이 나지 않으면 많게는 수천만 원의 성공보수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금변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각 절차마다 하나하나 소송 절차마다 착수금을 또 비용을 따로 받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걸 하기가 힘들고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소송을 수단을 대응을 해서 징계를 미루는 그런 것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네, 그런데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가해자가 학교를 계속 다녔다고 하는데 그 소송 기간 중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네, 그 부분이 사실 의문입니다. 이 정군이 다니던 학교는 강원도에 위치한 아주 유명한 자사고인데요. 이 피해자도 공부를 잘해서요. 그 유명한 고등학교에서도 상위 30%에 달할 정도로 우등생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하던 정군으로부터 장기간 학교 폭력을 당하면서 1학년 말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해서 2학년 때에는 한 달간이나 입원하는 등 총 4개월이나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성적은 당연히 학사 경고를 받을 정도로 완전 곤두박질 치게 되고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하긴 했지만 향후 2년여간이나 대학에 제대로 진학하지 못할 정도로 삶이 망가졌는데요. 반면에 정군은 소속 덕분인지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학교를 잘 다니고 입시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에는요, 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분리하도록 하고 있고 또 심리상담 조언이라든지 일시보호, 기타 잠정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요,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학부모가 자칫 왜 아직까지 확정된 것도 아닌 걸로 우리 아이에게 불이익을 주느냐, 왜 범죄자 취급을 하느냐 이런 취지로 항의를 하기 때문에 학교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 규정과 달리 피해자 보호가 전혀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한편에서는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저도 여러 차례 변호사로서 실제 사례를 접했는데요. 네. 예를 들면은 어떤 학생이 다른 학생을 이제 구타를 해서 코뼈를 함몰시키는 중상을 입힌 사건에서요. 누가 봐도 명백히 가해자인 게 확실한데 교육지원청 학폭위로 넘기지 말고 사건을 조용히 무마를 하자, 넘겨달라 이런 요청을 이제 가해자 부모로부터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이제 피해자 부모가 이걸 받아주지 않게 되면은 바로 이제 이 가해자 측의 주장이 피해자 역시 평소에 나에게 언어폭력 등 욕설 등의 학교폭력을 해왔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요. 심지어는
동료 자기 친한 학생들의 허위 진술서까지 받아서 그런 걸 증거로 첨부를 해서 소위 마폭이라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걸 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나는 뭐 학폭위에서 징계받을 것이 확실하지만 너 역시 징계를 받게 되면 네. 대학에서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상호 합의를 해서 최대한 사건을 원만하고 경미하게 처리를 하자 이런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피해자 부모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 아이의 입시의 불이익 이런 것들을 우려를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런 합의에 응하려고 하는 경우도 꽤 있는 것입니다. 네, 학교폭력 피해자들에겐 일종의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네, 이 소송 제기 절차라는 거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죠. 문제는 집행정지 신청에 있습니다. 이 집행정지 신청은 소송과는 달리 굉장히 긴급하고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 징계가 그대로 확정이 되면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나에겐 아무런 효력이 없다. 따라서 지금 징계를 당장 좀 멈춰달라라고 신청하는 것인데 사실 이 단계에서 학폭 여부가 빠르게 그리고 또 정확하게 판단이 내려져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이 내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소송을 길게 끌고 가더라도 징계가 실현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우리 법원에 학교폭력 전담재판부가 설치되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과중한 판사의 업무를 고려했을 때 집행정지 단계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판결 내리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이 대안이 반드시 좀 연구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친절한 법 오늘은 소송에 매달리는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실태에 대해서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강 변호사님 고맙습니다.